이재명의 친일 또 하나의 어떤 슬로건, 네. 적폐청산. 다 반부패 독재 깨끗이 청산. 청소하겠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친일 독재 부정부패 부패. 이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지금으로 보면 재벌, 새누리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등을 아니에요? 포함한 부패 정치 권력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각 영역이 숨어 있는 불합리한 친일 세력들이죠. 예를 들면 국민 보고 개돼지라 그러는 인간들이라든지 또 언론에 숨어 있는 기득 권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후예들이죠. 그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청산하니까 부시는 사람으로 아는 경험이 있어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 공정한 룰 속에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자기가 가진 역량과 기회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그 친일, 부패, 독재, 학살 세력들이 얼굴을 감추고 숨어있는 그런 기득권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청산이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곧 기득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고 기득 세력을 청산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이 지켜진 사회. 네. 우리 사회는 정치 또는 경제 영역에서 돈 많고 힘세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미 이재명에서 보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수사도 하지 않아요. 웬만하게 부정행위 돼가지고 그냥 과태료 몇 푼 내면 되고 재벌 총수가 죄를 지어도 그 일선의 과장이 대신 벌금 몇 푼 내면 되고 우리나라처럼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 두 번째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의 제일 기능은 억강부약이 있어요.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것.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강자들의 횡포를 방조하거나 거기 부하 내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나누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근데 줬죠. 그거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때 벌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은 그런 청산과 개혁을 얘기하셨지만 못했죠. 결국 못했잖아요. 예. 못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소위 부패, 친일, 기득권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 재벌인데 재벌의 정치 권력이 놀아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정치 권력이 재벌을, 경제 권력을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에 놀아나서 휘둘리고 있냐? 이유는 단순하죠. 유착하고 있으니까요. 유착 때문이죠. 인연이 너무 깊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거기에서 거래 관계들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겠어요. 실제로 많이 접근해요. 제가 다 차단하죠. 전 불법행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시장이 하면은 제일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 적폐청산인데 촛불 민심과도 함께 계속 맺혔던 구호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저는 추상적으로 들려요. 저도 되게 사실 기대했던 답변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민특위 수준으로 좀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친일 청산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나치 협력자들 전 세계로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일부이긴 한데 지금 그런 과거 지향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들이 얼굴을 바꿔서 지금 지배 세력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고 그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회를 잃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멋있는 얘기를 백난하면 뭐합니까? 저는 되게 실용주의자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제일 실현 가능한 국회 입법조차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찰 권력을 철저히 정상화해서요. 이거는 그냥 법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있는 대로 다 걷어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다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 놓죠. 그래서 막 캐다 보면은 이 지휘자의 인척, 측근 조직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극렬하게 제가 친인척 비리든 측근들의 문제든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이유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공직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옆에 두거나 또 그들과 이익을 노리는 자들과 인연을 맺거나 이러면
제가 망가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돈은 마귀다. 그 다음에 이 관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공무원한테 접근하는 자들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다. 돈에 매수된.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재벌들에 대해서 재벌들도 법을 지켜야 되고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일지라도 반드시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 권위와 권력이 높았으면 더 처벌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 자꾸 하는 이유는요. 예. 힘센 자가 처벌받는 걸 봐야 다른 사람들도 법을 지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봐주자고 그러잖아, 지금. 대통령이었으니까 봐주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재벌 돌아가서 근데 재벌 해체 얘기하셨잖아요. 재벌 체제 해체. 재벌 체제 해체. 재벌 결국- 기업 해체가 아니고. 물론이죠. 물론 기업을 자기 해체하는 나를 게 취미를 아니죠. 재벌 기업 네, 없애는 그러니까 걸로 이제 자꾸 오도하는 사람이 있어. 오너 재벌 일가가 체제 해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네. 그런 집단을 그렇죠. 이제 나눠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황제경영 네. 폐지 뭐 그런 거로. 황제경영 폐지. 요새 바꿔서 그래서 네. 하도 자꾸 재벌 체제 해체 그랬더니 네. 재벌 해체로 오도하는 그 사람들 과정에서 며칠 전에 무슨 리코법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리코법이 근데 미국에서는 무슨 마피아 조직. 범죄 조직 돈 환수하는 데 쓰는 법인데 아, 근데 이렇게 재벌을 완전히 범죄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재벌 봐도 되나요? 자체가 아니고 이제 조직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해서 뭔가 이익을 남겼는데 그걸 그대로 그거 갖게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죠. 그리고 이런 재산을 예를 들면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 합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친일 행위라고 하는 네. 범죄 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건 도로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이 합헌이라는 것처럼 조직적 범죄 행위로 돈을 벌었다 또는 수익을 얻었다면 그걸 도로 내놓게 하는 게 정의에 부합한데 우리 사회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많이 벌면 그냥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고 이번에 가장 큰 경우가 이재용이죠. 이재용이 삼성 재벌 계열 기업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거 다 공모자들이 있잖아요. 뭐 지휘 뭐 한 게 다 공모한 거죠. 그렇죠. 집단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뇌물을 주고 국가 권력을 움직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혀버렸고 이러면서 또 재벌 관련 기업들을 범죄 행위에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본연의 기업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범죄 행위에 이용돼 있는 게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인해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자. 이재명 맞는 거죠. 대청소법 뭐 이런 네, 게.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지. 꼭 근데 해야 이제 되는 이게 지금 재벌들이 어떤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짓을 저질러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범죄냐 아니냐,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네.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수사를 똑바로 시키고 한다는 그런 게 약간 공허한 원칙론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지휘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죠. 인사권자 뜻을 따른다니까요. 그 임명된 공무원들은. 아니 검찰을 아주 강하게 그립을 잡겠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좋은 사람 많이 있거든. 네.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 네. 그거 시켜놓고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저지른 것도 잡아라. 내 가족들 우리 아들이 해도 다 잡아라. 라고 진짜 지시해놓고 그렇게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적폐청산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럼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게 말씀이시네요. 법대로 하게 하고 검찰과 경찰이 있잖아요. 곧 국세청도 있는 거고 여기를 놔줄 게 아니라 제대로 통제해서 그러면 뭐 공수처 얘기라든가 공수처 여러 가지 얘기. 검찰 개혁 얘기를 다른 후보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후보들하고 특별히 뭐 다른 건 없는 거네요. 없죠. 결국 네. 의지 문제예요.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들이 좋다는 정책은 다 한다고 할 거라니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디어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그 무슨 벤처 창업자들도 아닌데 아이디어 좋은 사람, 네가 먼저 기획했으니까 니한테 기회를 주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시간이 없지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청산의 대상 중에 새누리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검찰을 통해서 청산하겠다는 의미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 없이 그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벌 안 행위는 지사님이 아니고. 대연정까지 얘기했었는데 그거 완전 극명하게 그건 반대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 형사상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박근혜라고 하는 그 자질 미달, 자격 미달의 사람을 박정희의 후광을 이용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그들이고 또 그들이 만든 권력을 누린 것도 그들인데 이제 와서 그로 인해서 생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뭐 간판 바꿔 달고 분가해서 나와가지고는 야권 코스프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그 근데 책임도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연대할 일은 아니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문다는 결국 선거에서 선거 떨어뜨리고 얘기죠. 해산을 요구하고 네. 뭐 정계 은퇴 요구하고 그걸 여론은 뭐 정당해산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아니, 여소야대에서 정계 은퇴 뭐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모든 거를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서 대연정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야권이 현재 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부패 기득권 집단들하고 손을 잡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길이 있는데. 야권끼리만 연장하면 된다. 그래도 과반수니까.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 공정한 룰 속에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자기가 가진 역량과 기회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그 친일, 부패, 독재, 학살 세력들이 얼굴을 감추고 숨어 있는 그런 기득권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청산이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곧 기득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고 기득 세력을 청산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이 지켜진 사회. 네. 우리 사회는 정치 또는 경제 영역에서 돈 많고 힘세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미 이재용에서 보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수사도 하지 않아요. 웬만하게 부정행위 돼가지고 그냥 과태료 몇 푼 내면 되고 재벌 총수가 죄를 지어도 그 일선의 과장이 대신 벌금 몇 푼 내면 되고 우리나라처럼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 두 번째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의 제일 기능은 억강부약에 있어요.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것.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강자들의 횡포를 방조하거나 거기 부하 내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나누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근데 주죠. 그거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때 벌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은 그런 청산과 개혁을 얘기하셨지만 못했죠. 결국 못했잖아요. 예. 못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소위 부패, 친일, 기득권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 재벌인데 재벌의 정치 권력이 놀아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정치 권력이 재벌을, 경제 권력을 전 세계로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일부이긴 한데 지금 그런 과거 지향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들이 얼굴을 바꿔서 지금 지배 세력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고 그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회를 잃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멋있는 얘기를 백난하면 뭐합니까? 저는 되게 실용주의자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제일 실현 가능한 국회 입법조차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찰 권력을 철저히 정상화해서요. 이거는 그냥 법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있는 대로 다 걷어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다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 놓죠. 그래서 막 캐다 보면은 이 지휘자의 그 인척, 측근 조직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여기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에 놀아나서 휘둘리고 있냐. 이유는 단순하죠. 유착하고 있으니까요. 유착 때문이죠. 인연이 너무 깊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거기에서 거래 관계들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겠어요. 실제로 많이 접근해요. 제가 다 차단하죠. 전 불법행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시장이 하면은 제일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 적폐청산인데 촛불 민심과도 함께 계속 맺혔던 구호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저는 추상적으로 들려요. 저도 되게 사실 기대했던 답변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민특위 수준으로 좀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친일 청산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나치 협력자들 이게 이재명의 친일 반독 또 하나의 반독배 어떤 슬로건 네. 적폐청산 다 반독배 독재 깨끗이 청산. 청소하겠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친일 독재 부정부패 부패. 이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지금으로 보면 재벌, 새누리당, 재벌, 그다음에 이런- 새누리당 등을 아니에요? 포함한 부패 정치 권력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 각 영역이 숨어 있는 불합리한 친일 세력들이죠. 예를 들면 국민보고 개돼지라 그러는 인간들이라든지 또 언론에 숨어 있는 기득 권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후예들이죠. 그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청산하니까 부시는 사람으로 아는 경향이 있어요.